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엄청 낯익은 이름의 환자분이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이름만 보고서는 누군지 몰랐는데 당일에 내원해서 보니까 바로 기억이 났습니다. 이 환자분은 2013년 7월에 내원하셨던 그 당시 21살의 크론병 환자분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설사를 자주 했고 복통이 있었다. 고3 때는 복통이 아주 심했다. 2012년에는 치열로 수술을 했다. 크론병이죠.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펜타사 면역억제제 등 사용했는데 복통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래서 2013년 7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대변은 하루 2번, 한 번은 설사한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중등도의 복통이 매일 있다. 입맛이 없다. 속이 울렁거리는 것이 심하고 가끔 헛구역질하고 토한다. 먼지 등의 콧물이나 코막힘 증상이 있다. 비염 증상이 있네요. 복통의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배가 차가워서 생기는 한성 복통도 있고 장에 경련이 생기는 경련성 복통도 있죠. 염증 때문에 복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염증 수치가 정상인데도 복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도 2013년 6월에 실시한 혈액 검사를 보면 CRP는 0.14점이고 ESR은 11점밖에 안 됩니다. 염증 수치는 정상 범위죠. 물론 염증성 장질환에서 혈액 검사상의 염증 수치만으로 장내 염증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상한 거죠. 양약을 1년 이상 계속 먹어도 복통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한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소화기 문제, 비염의 문제, 추위 타고 배가 차가운 문제 등이 보이죠. 2013년에서 2014년까지 비염 문제와 소화 문제, 복냉 문제를 치료했고요. 치료하면서 매일 있던 복통이 없어졌습니다. 울렁거리고 헛구역질 하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이분이 울렁거리던 것이 심했었는데 이 울렁거림이 원래 있었던 것인지 양약의 부작용 때문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면역억제제인 아자프린이나 이뮤테라, 퓨리네톨 같은 약물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운 것이죠. 그래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식욕이 떨어지면서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 한약을 복용하면 이런 양약의 부작용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억제제의 다른 심각한 부작용 중에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면역억제제가 이름 그대로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자가면역 질환이죠. 원래 우리 몸을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면 면역계는 한 국가의 군대나 경찰과 같은 조직입니다. 외부에서 외적이 침입하면 군대가 맞서 싸우죠. 그러니 우리 몸의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면역계가 나서서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모두 착한 국민만 있는 게 아니죠. 일반 국민 중에서도 범죄자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죠.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 중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세포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면역계가 나서서 문제가 생긴 세포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피하식별입니다. 피하식별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정상세포이고 어떤 것이 바이러스나 세균 혹은 잘못된 세포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죠. 이런 구분이 되어야 공격을 할지 말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피하식별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가 오작동을 해서 공격하면 안 되는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만드는 게 자가면역 질환인 거죠. 염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면역계도 결국 내 몸의 세포이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치료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까지 양방의 치료 목표는 어떻게 하면 염증을 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5-ASA나 스테로이드는 염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고 면역억제제나 생물학 제제들은 면역계를 억제하거나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그다지 효과적이지가 않다는 게 지금까지의 문제고요. 저는 왜 면역계가 오작동을 하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면역계가 왜 오작동을 하게 될까? 면역계가 왜 피하식별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내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될까? 그래서 제가 한의학적으로 세밀하게 진찰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치료를 하는 거죠. 소장, 대장의 자가면역성으로 염증이 발생하는데 환자를 자세하게 진찰을 해보니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소화불량, 비염, 배가 차다, 몸이 붓는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문제들을 치료해 주니까 면역계가 오작동을 안 하게 되면서 염증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양약은 염증을 억제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 면역계는 여전히 오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다시 재발하는 것이고요. 한약은 면역계 자체를 안정시켜 주니까 양약을 끊고 한약을 끊어도 쉽게 재발하지 않는 겁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 비염과 같은 다른 문제들이 실제로는 면역계의 오작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다시 이 환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분이 면역억제제를 계속 사용하니까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으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면역억제제는 면역력을 억제시키는 것이어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면역억제제를 투여할 때는 한두 달마다 한 번씩 자주 혈액 검사를 하죠. 이분도 2013년 10월 11일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백혈구 수치가 3.5로 떨어지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나라의 군대가 부족해지는 것이니까 외부의 침입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각종 감염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되는 거죠. 한약으로 복통과 울렁거림을 치료하면서 크론병의 증상이 좋아지고 면역억제제를 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은 회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4년 5월 1일에 다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백혈구 수치가 5.3으로 정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복통과 울렁거림, 설사를 모두 치료하고 양약을 끊고 2014년에 치료 종료했습니다. 이후로 배가 약간 차다고 해서 2015년에 2달, 2016년에 1달, 2021년에 2달 한약 먹으면서 관리를 했고 올해 2026년에 다시 내원하신 거죠. 나이가 이제 32살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 처음 오셨으니 벌써 13년 전이죠.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13년이 지나서 결혼도 하셨다고 하고 어엿한 성인이 되셨더라고요. 그간의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종합병원에서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내시경도 주기적으로 하는데 결과지를 봅시다. 2개의 작은 아프타성 미란이 있지만 그 외에 대장 점막에 특이한 소견은 없으며 정상 혈관 분포 소견을 보인다. 이전 내시경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 좋네요. 이번에 오신 것도 최근에 다시 배가 약간 차가운 것 같아서 왔다.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한약을 처방했고요. 대변 검사를 했더니 칼프로텍틴은 21점, 자멸 반응은 6점으로 음성, 염증도 없고 출혈도 전혀 없죠. 네, 2013년에 치료한 이후로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안 좋다 싶으면 한두 달씩 한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1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계속 병원에서 확인도 하고 있고요. 크론병으로 진단받고도 한약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서 이렇게 10년 넘게 정상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21살 때 한약으로 치료하지 않았다면 이후로 계속 복통과 구토를 하면서 32살이 되었겠죠. 그러면 취직하고 결혼하는 평범한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20년 정도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비슷한 환자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데리고 오셨어요. 말도 못하는 아기한테 인사해, 네가 있게 해준 선생님이야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오늘은 2013년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오셔서 한방치료 후에 복통과 구토가 없어지고 13년이 지난 2026년 지금까지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크론병 환자 사례 살펴봤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